베이비 부모 은퇴자의 은퇴자산 인출 전략 연구 논문이 서울대 김병태 박사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은퇴자산 인출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은퇴 후 삶에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주 3회 최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서울대 김병태 박사께서 베이비 부모 은퇴자의 은퇴 적응 유형과 은퇴자산 인출 전략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요, 은퇴 자산에 인출하는 전략의 세 가지 요소는 은퇴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수명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인출률을, 그러니까 스펜딩과 컨섬션, 얼마를 쓰고 얼마를 소비해야 할지 그 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인 어떤 자산 배분으로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은퇴 자산 인출 전략의 3요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가계는요, 비은퇴자 가계와는 달리 자산의 축적이 더 이상 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은퇴 자산을 배분하는 은퇴자의 인출 전략으로 가계 채무 관리의 중요성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김병태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요, 금전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 욕구 간 괴리가 커지는데요, 이로 인해 갈등 경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노인 가계는요, 식료품비, 광열비, 의료비 등에서 더 높은 소비 지출을 보이고요, 사회활동 관련된 부분은 낮은 비중을 보입니다. 특히 노인 가계 보건 의료비는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노인 가계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 중에 약 70%를 은퇴 자산으로 반영한다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고 재무적, 심리적 부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참여한 조사에서는요, 시니어들의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분들은 주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활용한 자산에 대한 의향이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요, 고학력과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 이분들은 전체 중에서도 약 한 15에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베이비 부모들 역시도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나머지 약 70%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분들이 나이가 약 5살 정도 차이만 되더라도 전과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 은퇴 연령은 62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82세까지도 약 20년 또는 90세, 100세까지는 3, 40년이 남아야 되는데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약 8% 정도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나타난 노인 자살률 높은 1위도 경제적인 소득에 기인하는데 어떻게 현금을 창출할 거라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낀 세대라고 하죠. 실버포인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또 5포 세대인 자녀 양육에 헌신을 해야 하다 보니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을 하는데 자산은 또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시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막상 시니어들이 퇴직하고 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금융에 대해 아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옅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금을 보장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특히 이제 주변의 지인들, 특히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도 금융 쪽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이 의외로 적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하거나 실질적인 현업에서 하거나 어떠한 시니어들에게 맞춰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특히 집과 현금을 만드는 일자리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늘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는 하고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금 있는 부분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 걱정 없이 매달 흐르는 현금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현금 흐름을 일반인들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니어 삶을 이야기하는 시니어 금융교육과 플랫폼 구축이 중요해집니다. 영업의 현장에서는요,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팔거나 특히 요새 문제가 되었던 파생 상품을 치매 환자 어르신에게 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베이비 부모의 현금 인출 전략에 기여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접점 속에서 어떠한 자산 구조의 변경이나 현금 흐름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그들에게 맞추면 컨시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79% 정도의 자산이 시니어인 경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스터디도 해야 되고요. 주변의 지인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한번 생활 가계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그런 비용 어떻게 줄여야 되고 부족한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앞으로 더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더 연장 기간을 고려해서 할지 등을 복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태 박사께서 말한 은퇴자산 인출 전략의 3요소인 은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지 그래서 얼마에 약 이 논문에서는 4%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자산에 어떤 인출률 요소로 인출을 할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우고 그 자산의 구성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앉아서 한번 조언을 구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